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583명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에 가장 당일 하루만 봤을 때는 많은 확진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동시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 오후 8시 36분 기준으로는 403명으로 10명이 더 많습니다. 동시간 기준으로 전일 대비해서요. 그 정도로 현재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 수도권 위주에서 확진자가 점점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앞선 1차, 2차 패닉 때와는 다르게 조금 더 우려스러운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구였었나요? 아마 대구였었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거기서 집중적으로 좀 발생이 됐었던 앞선 그 확진자의 엄청난 사례들과는 다르게 최근의 며칠간의 이 확진자 수는 집중적으로 수도권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주식시장에 약간씩만의 영향을 미치지만 만에 하나라도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임상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간다면 시장은 앞선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시장에서 시세를 줬었던 때만큼이나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소위 말하는 수급 블랙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블랙홀 현상이 있기 위해 누가 먼저 불을 지피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이자의 백신은 12월 10일에 FDA 긴급 승인이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와서 그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미국은 전 지역에 이렇게 배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부분도 있겠죠. 물론 팩트만을 미국 정부에서 만들어내면서 기사들을 생산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 정치적인 이슈로 본다면 아마도 내년에 정권을 이양받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내에서 백신이 나왔을 때 그 백신이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혼란스러운 만약에 부작용이 나면 조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정권 임기 내에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FDA 승인이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라는 어떤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는 정말 많은 이해관계가 어우러져서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어떤 뭐 효용성, 시판, 그런 부분들이 기사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뭐 두 번에 걸쳐서 백신을 6개월 간격으로 맞는 것으로 제가 찾아보니 나오던데, 그렇게 했을 때에 과연 얼마나 접종을 하면서 정말 그 면역력이 좀 올라가서 실제로 집단 면역 현상이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부분만은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앞서서 많이 갔던 종목들 제가 영상으로 만든 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알서포트, 그죠? 재택, 그리고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비트컴퓨터, 그다음에 손소독제, 뭐 한국알콜, MH에탄올, 마스크, 웰크론, 텁텍 이런 애들이죠. 그리고 뭐 수많은 백신 관련된 종목들, 치료제 관련 종목들, 그리고 진단 키트로는 대장인 시젠, 그죠? 요 정도 수준을 좀 보고 그쪽 포트도 어느 정도 조금은 운영을 하면서 나머지 이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의 급격하게 증가할 여행 수요라든지 소비자 판매의 증가라든지 해운 운송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의 포트를 좀 조정하면서 적절하게 분배하면서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매매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상 몇 번 있지 않을 정말 소중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2021년 시장은 물론 2020년에 3월부터 10월까지 시장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기회였고, 앞으로는 그렇게 급격한 상승은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종목별로 정말 수급이 많이 쏠린 종목들은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잘 투자를 하셔가지고 자산을 좀 불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런 기사들도 좀 나왔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 의구심 중폭, FDA 긴급 승인 가능성 낮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죠? 이 백신인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와는 다르게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찌 보면 승인을 쉽게 해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정치적인 측면도 있고요. 미국에서 만든 미국의 회사가 가장 먼저 백신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아마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나 화이자에 대한 어떤 노이즈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혀 만들지 않고 급격하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뭐 신뢰도 100이면 100이라고 저는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두 개 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사 고지고대로 보는 것보다는 그 이면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면서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팩트는 이거죠. 팩트는 이겁니다. 매일 제가 말씀드리자면 확진자가 17만 명씩 맨날 늘어요. 20만 명씩 이렇게. 그리고 사망자 수는 1000명 후반대에서 2000명 정도 됩니다. 미국에서 거의 2000명이 매일, 아무리 나라에 많이 국민이 있어도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코로나 지금 3차 팬데믹이죠. 3차 확산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서 시장을 본다면 오늘 시장은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한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합 차트에서 테마들을 쭉 보면 이제 보시면 백화점, 그죠? 카지노, 영화, 면세점, 엔터테인먼트 요런 쪽에서 상당 부분, 그죠? 항공, 저가항공사 요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그 테마들의 시세가 좀 안 나왔습니다. 많이 하락한 테마에 요런 위주의 테마들이 하락을 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지나가고 종식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항공주부터 해서 기타 이 코로나가 잡혔을 때의 종목들이 같다면, 오늘은 뭐 알소포트, 그죠? 그런 재택근무 관련주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었죠. 알소포트, 뭐 ECS, 링네스 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그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죠. 재택근무와 관련된 종목들로, 그죠?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시즌도 어느 정도는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즌도 해서 보면 우선은 뭐 오늘의 시즌에서 어떤 특이할 만한 사항이라기보단요, 아시겠지만 오늘 양시장 코스닥과 거래소는 외인들이 2517억 코스피, 1230억 코스닥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오늘도 코스피를 5100억 순매도했고 코스닥은 275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의 미국 시장 11월 26일 오늘인 미국 시장은 추수감사절이라서 모든 시장이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좀 조기 폐장을 해요. 내일은,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 랠리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일반적인 그 주요 주가 지수들이, 그죠? 올라가는 그 기간을 말하는데, 그때가 미국 시장 기준으로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그때 상승을 많이 합니다. 다우지수라든지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종목,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이요. 근데 이번에도 과연 상승할 수 있을까? 사실은 좀 굉장히 궁금하고요. 굉장히 궁금하고,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상태에서도 과연 코로나와는 반대되는 종목들로 수급이 쏠릴지 주목해 봐야 할 만한 점이고, 기관은 역시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다. 기관은 연말이 되면서 기관은 시장을 잠시 떠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말이 되면 보통 시세가 좀 안 나오는데 그나마 외인이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갈만한 종목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더 밀릴 수도 있는 시장이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코스피 순매수를 해주고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시장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보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셀트리온이건 아니면 이 시젠이건 기타 여러 가지 종목들을 파악하시는 데에 유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중소형주들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은,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것들은요, 매동을 크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중소형주 이상의 대형주 같은 경우에 코스피 뭐 시총 상위 한 3, 40개,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종목들을 살필 때는 유념하여서 보셔야 되는 게 수급이고, 그 수급 중에서도 이 연말까지는 기관의 수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종목들을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오늘 시제는 다행히 양 주체가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25억 순매수, 28억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25억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4일째 순매수한 금액이 거진 뭐 450억에 25억이다가 하니까 한 580억 정도 순매수한 것 같아요. 507, 80억 정도.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고요. 연기금이 우리나라를 주가를 좀 방어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인지, 아니면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종목, 정말 그 주체인지 모를 정도로 얄밉게 팔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짜증나죠, 주주 입장에서는요, 그죠? 그런 상황이실 거고요, 주주분들께서는. 오늘도 긍정적인 부분은 개인은 계속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는, 조금이라도 나올 때마다 계속 좀 줄이고 있어요. 물량을 좀 줄이고 있고, 외인과 기관을 좀 담고 있다. 그 외국인과 기관의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좀 사주는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다. 20만원 언더에서는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은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오늘의 코스닥에서 이 기관의 순매수는 시즌이 그래도 한 28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죠, 그죠? 오늘 뭐 1등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시즌이 뭐 외국인은 그렇게 여기 없는 거 보니까 많이 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시즌의 어쨌든 매동에 조금씩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만에 하나 어느 시점이 돼서 시장이 많이 밀려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다면 어제는 셀트리온 삼형제의 그 거래대금이 8조가 몰려가지고 완전히 수급 블랙홀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다 쏟아부어가지고 막 그 무거운 종목이 막 상한가 찍고 그랬잖아요. 과연 그렇다면, 만약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의 상황이 조금 더 앞서서 심해지고 하면 들어올 만한 어떤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 저는 시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혹자는 더 밀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도 존중을 하지만, 최근에 시장에서의 어떤 이 시즌의 엄청난 하락과 플러스 알파로 현재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미 한 번쯤 강하게 시세를 주고 지금 조정 중인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기타 관련되어져 있는 코로나가 지났을 때의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은 조정을 받고 내년을 어떤 기다리면서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코로나 하면 또 시즌이 코로나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성을 띠고 있는 종목이라고 봤을 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언제쯤일지는 명확히 할 수 없습니다만 수급이 한번 싹 몰려가지고 양봉을 세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제가 주봉상으로 가장 유념해서 봐야 될 라인이 17만 7천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만약에 깨져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럼 15만원까지도 갈 수 있고요. 정말 최악의 상황은 13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나마 여기가 좀 지지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라인이었기 때문에, 그죠? 13만원까지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조금씩 지금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요, 제대로 나온 반등은 안 나온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어쨌든 이 17만원대를 좀 지켜주면서 18만 1200원으로 좀 마감을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행히 시초에는 뭐 조금 치고 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잠잠하게 잘 버텨줬습니다. 보면 지금 어떻게든 좀 세게 가면은 수급이 쏠릴 수 있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장 초반에 뜨고서 밀리는 이런 움직임들이
물량을 소화하는 걸 수도 있고요. 개인들의 물량을. 그죠? 아니면 개인들이 뭐 전일 종가 베팅해서 다 파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더 밀리지만 않고 이번 주 내일 잘 마감해 가지고요. 한 17만 18만 원 정도 이상에서 어쨌든 나와 준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주말을 맞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주말간에 백신에 대한 이슈가 더 강하게 부각될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하게 부각될지에 따라서 다음 주 한 주의 시장이 이 시즌의 어떤 명운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잘 버텨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좀 버텨주다가 밀릴지 아닐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기관도 조금씩 들어오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기본적으로 시장은 금요일날 매번 빠졌죠. 지난주 금요일 빼고는 아마 계속 빠졌을 겁니다. 거의 10월 초반부터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약한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조금 움직임을 강하게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는 기대할 만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금요일이고 또 미국 시장이 좀 오늘 안 열리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세게 못 들어올 수도 있어서 내일 조금 기관이 순매도로 만약에 시즌을 떨군다면 움직임 좀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만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만 잘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그럴 것이 단일가가 오랜만에 좀 상승을 했거든요. 1.71%. 사실은 1.71% 상승했다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버선발로 뛰어나가지고 와 양봉이다 할 정도 수준은 아니죠. 하지만 기존에 계속 며칠간을 그냥 시간에서 밀렸던 이 시즌이라는 종목을 비추어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할 만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일의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다 할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오고 5이평선 복귀를 못했어요. 5이평선 복귀를. 지금 여기서 한번 5이평선 복귀할 것처럼 양봉 세우다가 밀렸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거 조금 옆으로 퍼지면서 조정 받나, 그죠? 저점 잡았나, 하방 경직성 나왔나 할 때 또 밀렸죠. 또 오늘도 이렇게 두 번 정도 잘 버텨줬는데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주말간에 또 뉴스가 얼마나 어떻게 나올지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주말에 엉뚱한 기사가, 더 좋은 기사가 나와가지고, 좋은 기사라고 하면 이제 뭐 코로나 관련돼서 코로나가 종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사들이죠. 나와서 만약에 민다면 걷잡을 수 없이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만약에 투심을 돌리면서 뭔가 나오고 어떤 뉴스라든지 공시라든지 상황이 더 악화되고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죠? 아니면 뭐 백신의 치료제에 대한 어떤 부작용에 대한 소식들. 근데 언론에서 그거를 정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소식들로 어쨌든 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만약에 밀리게 되면 이거 정말 투심이 더 악화돼서 쭉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 정말 중요하고, 돌려낼 거면 확실히 돌려내야 된다, 주말 가기 전에. 그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은 오늘 단일가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시초가가 조금 뜨면서 시작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물론 뭐 시초가 자체가 오늘도, 어제는 단일가가 그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코로나가 너무나 확산이 되니까 시초가 좀 뜨고 나서 밀렸지만요. 내일은 조금 더 어떤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조금의 어떤 상승폭이 조금 큰 그런 차트의 움직임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어떻게 좀 마감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20만원까지는 아니어도 주봉상은 어느 정도 좀 아랫꼬리를 달면서 종가 기준으로 마감을 해준다면, 다음 주에 주말간에 어떤 소식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다음 주에 조금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실화된 움직임이나 사회적인 어떤 제스처가 보이면, 저는 시젠 쪽에 어느 정도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조금씩 다가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금요일날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시즌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보합권에서 움직일지, 아니면 또 밀릴지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신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생각보다는 시즌이 강성주주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뭐 지금 현재 밸류 자체가 그죠? 영업이익, 뭐 시가총액, 뭐 매출, 당기순이익만 봐도 무겁고 영업이익 잘 나오고 매출 좋고 당기순이익 좋은 그런 종목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2021년, 2022년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이익이든 뭐든지 간에 매출이든요.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가 만약에 조금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어도 그 이후에 이 시젠이라는 회사의 가치 자체를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그 사업군, 다각화된 어떤 사업군이 좀 발표가 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내일 반드시 17만 7천원 사수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최소한 뭐 한 많이는 아니어도 18만원 후반대에서 뭐 19만원대까지 좀 안착해주는 좀 그런 움직임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래도 오늘 조금 요정도 상승해도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 시즌이 많이 빠지긴 빠졌나 봅니다. 그래서 내일 장중에도 프로그램 매수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저도 좀 여유가 있어서 장중에 시초에나 이럴 때 시즌 움직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좀 틀어놓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살펴보실 분들은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별한 어떤 건 없지만 보면서 차트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시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본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내일 라이브 방송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너무 심하니까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 시기 잘 이겨내서 내년 불장에서 정말 계좌 2배, 3배 불리는 그날까지는 건강 잘 유의하시고 시즌에 물리신 분들도 정말 잘 빠져나오셔서 꼭 손실은 조금 수익은 많이 낼 수 있는 좀 그런 연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다시 좋은 영상으로 좀 뵙겠습니다. 매번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